오늘 안철수 의원은요,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죠. 안철수 의원은 아예 학식 행사 중인 이준석 후보를 직접 찾아가기까지 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계엄에 반대하고 그리고 독재에 반대하겠다라는 큰 틀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큰 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이 제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요? 더 혼나야겠네요, 진짜. 이거 오늘 김용태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통상적인 대화를 했고 김용태 위원장이 저한테 형님 내심으로는 단일화 고민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아닌데 이랬습니다. 제가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단일화 내지는 후보 단일화에 대한 생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정도의 그런 일종의 조언들을 주로 했습니다. 아마 최종 판단은 이준석 후보가 하겠죠. 지금은 저도 그렇고 저희 내부에서도 그렇고 단일화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저희는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시종일관 분명합니다. 단일화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제가 직접 이준석 후보를 만났을 때 특단의 방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특단의 방법은 본인과 김문수 후보가 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특단의 방법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화기애애한 것도 얼마 안 됐는데 네. 오늘 학식 행사 중인 이준석 후보를 직접 찾아간 안철수 의원이죠. 전문가라면 전문가입니다. 단일화만 4번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자리 한번 마련하겠다고 했더니 만나는 건 오해 살 가능성이고 생각 없다, 뭐 이렇게 잘라 말했어요. 지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의 몸값이 상한가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금 버티는 전략으로 일종의 배수진을 친 거고요. 지금 저 두 분의 만남이 주목되는 거는 지난번에 왜 경선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후보가 당시 왜 그 AI 주제로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사람들이 많이 그랬어요. 야, 진짜 정치 공학이 아니라 공학으로 토론하는 대선 후보들을 처음 본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저 두 분이 또 만났습니다. 화기애애하죠. 근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어쨌든 지금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에 관해서 가장 그래도 신뢰 있는 메신저는 저는 안철수 의원밖에 없다. 당내에서는. 그건 분명히 봅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옛날에는 톰과 제리라고 명명될 정도로 조금 약간 그런 좀 소원한 사이였고 서로 비아냥되는 사이였지만 지금은 굉장히 말하자면 안철수 의원이나 이준석 후보 모두 비주류에서 주류로 성장했다는 그런 공통점과 또 당에서 한 번씩 소외됐다는 그런 서로의 동병상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후보는 내심 안철수 의원의 여러 가지 좀 그 브릿지 역할들을 기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잘라 말했어요. 단일화 생각 전혀 없다. 이게 이번 주가 골든타임이고 24일이 투표용지 인쇄를 본격적으로 하니까 진짜 한 사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저하고 새로 나온 여론조사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지난주와 비교하면 뭐 굳건한 이재명 후보 46, 50 또 되레 올랐고 김문수 후보도 소폭 올랐는데, 모르겠어요. 이준석 후보 캠프 쪽에서는 사실 지난 일요일 첫 번째 TV 토론 이후에 본인이 좀 지지율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도 내비쳤지만 여기서는 또 7에서 6, 1%포인트 떨어졌고요. 근데 이게 그 단일화를 본인의 정치 신념 혹은 앞으로의 여러 정치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지율이 이렇게 본인 생각처럼 반등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각에서는 결국에는 선거 비용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라는 점도 지적이 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10% 이상이 되지 않으면 사실 선거 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이준석 후보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예측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권에서 물론 선거 비용이라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중요하겠지만 이준석 후보로서는 이제야 만 40세가 된 젊은 정치인이고 예. 본인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커리어 그런 방향들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비용 이런 부분들과는 상관없이 완주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훨씬 유리하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국민의힘 인사들과 이준석 후보가 뭐 만남을 갖는 것 같지만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결국 누가 더 급한가를 보면 국민의힘이 급한 것이고 더 필요로 하는 것은 국민의힘인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로서는 사실상 단일화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급할 것이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본인의 몸값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이번 주가 계속 골든타임 대선에서의 막판 최대 변수가 이거 아니냐.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하면은 이제 24일 그러니까 이제 3일 남았죠.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단일화를 하면 이렇게 돼서 실제로 단일화 효과는 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내부기를 잘 아실 테니까 실제로 이 두 사람의 단일화 가능성을 몇 %로 점치시겠어요? 100%로 봅니다. 100%요? 네. 의외의 답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경우에는 예. 2022년도인가요? 그때 단일화 19개. 그때는 단일화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때 나온 게 이제 단일화 무쇠라는 단어가 나왔고 예. 통합 무쇠라는 단어가 나왔고 단일화할 필요가 없다.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했는데 안철수 당시 후보가 단일화했죠. 그러니까 그 투표 6일 전인가요? 단일화했기 때문에 그때 단일화로 이겼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단일화 효과를 봤다라는 것이 이제 중론이에요. 예.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지금은 안철수 후보가 당시 단일화 효과를 봤기 때문에 지금 설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2022년도에 대선을 경험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입장에서 보면 예. 그 본인의 10% 지지율을 지금 이루기가 어렵다고 만약에 판단이 된다면 설령 넘는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의 적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기 때문에 그 캐치프레이즈를 걸 때는 단일화에 대해서 이미 결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시점과 그 뭐랄까 깜짝 효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점을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미 투표용지 인쇄 이후를 지났어요. 지나가지고 사전 투표 직전에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단일화 확률은 100%라고 생각합니다. 어허, 100%다. 그 예상이 맞나 틀린지 다음 주에 볼게요. 여기 뉴스타트 나오셔서. 최소한 평론가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냐면 단언을 하셔서 네. 어쨌든 이게 뭐 보수 층에서는 누가 되든 어쨌든 단일화해야 돼서 뭐 지푸라기라도 다 끌어 모아야 되는 거 아니냐? 몇 % 정도로 보세요? 저는 당위성 차원에서는 100%지만 현실성 차원에서는 저는 70%라고 봅니다. 70%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물론 이번 주에 여론조사가 변곡점이 될 겁니다. 예. 금요일 날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최종 판단하겠지만 지금 말하자면 마지막 그 벼랑끝 협상, 벼랑끝 전술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준석 후보도 내심 생각은 있으나 여러 가지 과정이 여러 가지 본인에게 유리한 점이 구도가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70%로 전망을 하겠습니다. 그 여론조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서 한번 다시 짚어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더 치고 올라가고 이준석 후보가 더 내려가게 되면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되는 거고 이 격차, 김문수 후보가 이제 고착화되면서 이준석 후보가 또 올라가게 되면 그건 단일화에 대한 지지율 이 등락에 따른 그 이해관계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새로 나온 여론조사와 함께 오늘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한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